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시면 되는 게 아니고 박수를 한 번 더 치려고 했는데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환호에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또 우리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여러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나눈 얘기인데요. 이제 저도 그러니까 평생 이제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뭐 원하던 원치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마음이 아픈 이들을 또 도와주고 함께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게 제가 이렇게 다치는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한테 자기 뭐 화를 내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막 나를 막 증오하다 떠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반복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나 진짜 이거 다시는 안 하리라 뭐 이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다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닌구나를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대하고 여기 몇십 년 동안 이 자리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이들을 돌본다고 했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나를 사랑하고 막 이렇게 고맙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끔 교회에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내가 끝까지 갈 때까지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뭐 진짜 어떻게 화를 낼 때까지 진짜 그때를 기다리는 진짜 어떻게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이제 위니코트라는 이제 아기와 엄마의 관계를 이제 연구했던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아기가 처음에는 엄마인지 나인지를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무한적인 기대를 가지는데, 근데 서서히 엄마가 내가 원할 때 이렇게 잘 안 되고 내가 엄마인가 엄마가 나인가를 구분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는 내가 슬퍼하고 분노를 막 표현한대요. 엄마를 막 깨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집어 던지기도 하면서 테스트를 한답니다. 그거를 이제 증오를 테스트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완전한 증오와 절망 끝에 아기는 나라는 존재를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우리한테 마음을 연다는 거는 처음에는 무한정한 기대를 가지고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하면 안 되는데 우리한테 무한정한 기대를 가지고 오고 그러나 서서히 내가 이 기대를 내가 줄 수 없는 대상이구나 하면서 증오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환상과 사랑과 분노, 절망으로 가는 과정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엄마가 어떻게 잘 버텨주면서 함께 할 것인가가 엄마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위니코트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얘기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어느 시기가 되면 적절하게 엄마가 객관적 분노를 표현해 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 이래선 안 돼. 안 돼. 그래야지 아이가 안전함을 느낀대요. 또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그 아이에게 이러면은 선생님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 이거를 표현해 줘야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무한정한 포용만이 사랑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테두리, 안 돼라는 테두리가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를 이제 제가 깨닫게 되면서 참 이게 위험한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위험하지 않은 것은 위대하지 않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위대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어요. 본능적으로 아세요. 내가 어떤 여정을 겪어야지.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처음에는 좋아하고 나중엔 막 분노를 표현하고 그럼 나도 다치고 그러나 또 안아주고 이러는 여정을 통해서 은혜라는 것을 아이가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 이거 평생 할 거면 다시는 안 한다고 마음 먹기도 하지만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와서는 주님 이 길이 사명이라면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제대로 하자, 훈련하자, 그리고 함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보자. 제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치면은 빨리 후송해가지고 뒤에 우리 그냥 선생님들 다치면은 뒤에서 나 걔 때문에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우리끼리도 회복하고, 그러나 다시 또 그 자리로 나아가고, 또 어떻게 안 되라고 잘 얘기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규칙도 정하고, 어떻게 사랑을 줄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있는 자리니까요. 또 끝나고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시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그 보스형, 영웅형, 강사형, 코치형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제 보스형은 약간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 그다음에 영웅형, 나처럼 해라, 그다음에 강사형은 전달하는 형, 코치형, 질문하고 경청하는 건데요. 이 네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약간 현재는 질문하고 경청한 리더십이 좀 또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보시면서 내가 어디에 강한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딱 얼굴만 봐도요, 사실 이분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보스형이다가 딱 보이는 분이 테이블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진짜 그런 분이 계세요. 타고나셨어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이 있고, 영웅형, 이렇게 스타처럼 딱 빛나고 하는 분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특징을 발휘하되 이제 이것도 잘 쓰시는, 질문하고 경청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처음에, 저는 완전히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사람으로, 예전 거의 20년 전에 부산에서 처음 강의를 했을 때 갑자기 저한테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 뭐라고 막 저한테 막, 그래서 제가 왜 제가 저한테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거기 이제 담당자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질문하신 건데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난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막 뭐라고 하시고 막 이러는데 그 질문이었다니 되게 충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가 최근에 그런 특징들도 여러분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부분을 잘했는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질문하고 할지, 현재는 몇 %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명령하고 지시가 필요하다. 꼭 그거를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맨날 명령하고 지시해가지고 난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내가 리더형인데도 안 하시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이러는 싫은 거죠. 근데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코치형 교사는 조언, 충고, 판단을 하지 않고 경청을 한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 질문하고 경청하라 그러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여정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친구가 있으면 관찰한다. 호기심을 가지고 넌 뭐가 좋아? 그건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너? 너 슬프구나. 왜 그렇게 슬펐어?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대가들도 코칭의 대가들도 결국에는 호기심으로 함께 하는 것이지 내가 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들 몇십 년 차에 계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그 무력감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애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내가 교사로서 너무 부족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맞아요. 그 무력감 속에서 그걸 견디면서 함께 손잡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사실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한다. 그래서 코칭적인 교사는 수평적인 관계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생기시는데요. 수평적이라고 맘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막 정말, 저도 막 쇠파이프로 맞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막 선생님들이 다 손이 묶여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온라인에서는 다시 선생님들에게 몽둥이를 쥐어주자 뭐 이런 식의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저희가 규칙을 경험한 리더십을 경험 못 해봤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 맘대로 하는 곳은 아닙니다. 사실 맘대로 하게 되면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의 규칙도 정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정하고, 부서의 규칙도 정하고, 그러니까 남이 말할 때는 사실 안전해야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막 껴들고 막 그걸로 놀리고 막 이러면은 그거의 규칙을 깨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안 돼. 이렇게 상대방이 상처를 입잖아. 이러면은 서로 그게 폭력이 돼. 뭐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또 그걸 안 지켰을 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퇴출이 그 아이에게 또 사랑이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예.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또 사랑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교회가 이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또 논의될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서 꿈틀꿈틀하고 있는 소망이나 꿈은 무엇일까요? 잠시 한번 앞에 빈칸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 안에 꿈틀꿈틀하고 있는 소망이나 꿈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쉬운 질문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막상 질문을 던지면 너에게 복음과 사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것이 질문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하고 이게 다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쉬운 질문으로 재밌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단어들을 써서 좀 더 내려가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질문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유치하지만 유치하게 느껴질 정도로 쉽고 재미있는 질문들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제가 잠시 이제 주마다 한 6분 정도 시간 드릴 텐데요. 그 권력자님께서 인도하셔서 한번 한 분씩 나의 소망과 꿈에 꿈틀꿈틀하고 있는 소망과 꿈이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시 드릴게요.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연습이니까 지금 아까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존재를 안아주는 그 느낌. 내가 함께 안아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별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1분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이분의 꿈과 소망, 꿈틀꿈틀하는 꿈과 소망을 좀 같이 들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권력자님께서 좀 추천해 주십시오. 네. 벌써 여기 2분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어떤 분의 추천 괜찮으실까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그 꿈틀꿈틀하는 소망과 꿈은 제 집에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 대학교 4학년이에요, 둘 다. 오빠가 이제 2학년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는 근데 요번에 우리 처남댁이 이제 지금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기욱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조카들한테 너희들 이래 하니까는 한번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네들이 너무 사회성이 좋아가지고 친구 때문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재한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가족 여행을 한번 추진해가지고 애들이 한번 한번 갈 수 있게끔 하고 그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러면은 또 그 가족 여행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왜 중요하세요? 이런 거 또 질문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분? 알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소망이나 꿈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생각했던 걸 말한 건데 저는 찬양 듣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를 근데 제가 이게 듣다 보면 막 부르고 싶잖아요. 부르고 싶은데 이게 제 마음대로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꿈 중에 하나가 보컬을 배워보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소리를.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음악을 해보고 싶은 꿈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어려서 뭐 제가 뭐 따로 시간을 내가 뭔가를 배우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 꿈 중에 제가 이제 뭔가를 배울 시간이 남는다 이러면 소리 내는 보컬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뮤지컬 배우가 소망이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 뭐 그냥 아이 키우고 계속 그냥 그건 꿈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막 박수하고 해서 이제 그 다음 연도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공연을 한 거예요. 뮤지컬 공연을. 그래서 거기서 쓰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큰 거 말고 작게끔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꿈들을요. 제가 사실 근데 지금 막 시간 이렇게 6분인데 6분 드리고 이러면은 사실 그게 나눔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한 제가 4주 강의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2분씩 짝지어서 남편 아내는 안 되고요. 그건 너무 강력한 상대입니다. 그건 하시면 안 되고 연습을 그렇게 하시면, 저도 사실 지금 오직 제가 평소에 이것만 했는데도 아내 얘기 들을 때 그래 이거 잘 못합니다. 이거 물 먹고 그게 잠시만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무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중량을 100kg밖에 못 든다면 아내는 200kg, 아이들은 300kg죠. 그럼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좀 연습 상대. 그러니까 이렇게 둘씩 짝지셔가지고 너 1시간, 나 1시간 주중에. 그리고 여기 어디 커피숍 가셔서 너 1시간, 나 1시간.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시는데 여성분들이 1시간 안 하세요. 네, 막 난리 나. 근데 듣는 사람은 근데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연습인데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말하고 싶은데 좀 참고 있구나. 근데 너무 좋아요. 내 얘기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사주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 얼굴이 진짜 모세처럼 빛나게 막 너무 시원하고 막. 근데 남성분들 처음에 이거 2분씩 하시려면 남자들이 무슨 축구나 하지 같이 무슨 커피숍에 가서 막 이러세요. 근데 남성분들은 한번 입이 열리시잖아요. 그래도 여성분들이 집에 가세요. 일단 남성분들 집에 안 갑니다. 큰일 나요 진짜. 왜냐면 여기 쌓인 게 평생 쌓였기 때문에 또 주중에 또 만나시고 또 하시고 막 그러셔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몇 분 가지고 사실 안 돼요 저희가. 그래서 꼭 짝을 여러분들이 대신 이제 짝진 사람하고 미리 그 변호사 공증 받아서 이걸 내 내용을 유출할 경우 처벌 받겠다 뭐 이런 거 하셔가지고 소문 내면 이렇게 뭐 아무튼 이렇게, 왜냐면 소문 날까봐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서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어쨌든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목양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바라보신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면 내 눈으로 어떻게든 바꿔주려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들을 말씀을 드려요. 이 첫 강의 마무리를 지으면 우리가 바라볼 때 가능성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저 아이를 문제로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본다면 씨앗이 여기 있어요. 그럼 씨앗을 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토양에 물 주고 이렇게 토비를 이렇게 해서 주고 영양분을 주고 그다음에 자라게끔 기다리고 그다음에 자란다면 근데 툭 쓰러지잖아요. 그럼 이제 나무 대주고 그런 역할들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이제 가끔은 근데 얘 안 나오네 이렇게 자꾸 후벼 파고 이렇게 다시 왔다가 아니구나 다시 덮어두고 빨리 나와 이렇게 끄집어내고 막 늘려주고 막 이러면 이제 근데 그가 속도가 모르잖아요. 얘는 빨리 자라는 애가 있고 얘는 늦게 몇 년씩 자라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비를 기다린다면 그 씨앗에 담긴 그것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저희가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요 저희가 나가고 다음으로 경청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늘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파커 팔머를 너무 사랑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에서 내가 평생 교수로서 연기를 해왔다. 이게 뭐냐? 학생들에게 내가 얼마나 똑똑한 교사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수업 준비를 충실히 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세 가지 연기를 해왔는데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훌륭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근데 제가 강사로서 저는 이런 유혹에 시달려요, 사실. 늘 그거 속에서 더 많은 PPT, 더 훌륭한 말. 그리고 사실 강사로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게 제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사실 이렇게 시키고 가만히 있는 게 뭔가 전달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이러다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제가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강사로서 왔는데 뭔가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바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 이거는 제가 누가 이렇게 제 글을 갖다가 이렇게 작가님이 적어주셨는데 제가 늘 강의장에 가서 코칭 전에 가서 하는 게 이겁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강제로 바뀌지 않고 상대의 존재를 긍휼히 여기고 경외함을 함께한다. 질문하려고 듣지 않고 들으려고 질문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가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들어요.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래 요거를 기뻐하라. 이 말씀 전달하면 진짜 좋겠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 여기다 초청하기 위해서, 아이가 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근데 질문을 좋아해요. 시중에 질문책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 내가 뭔가 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경청은 생각보다 한다는 느낌을 안 주고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싫어해요. 그래서 좀 더 여기를 버텨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답을 찾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기자. 사실 답이란 게 점점 없으니까요. 그리고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의 삶 속에 들어가서 춤을 추자. 무언가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자.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여기 강의장에 나오기 전에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내려놓자. 더 시간을 여기 공간을 만들자. 근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저희가 가능성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한 청소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 사람 자뻑 아니에요? 자기가 훌륭하다 그러고 막 그러고 보니까 되게 자뻑 멘트 아닙니까? 나 훌륭해요. 주의 솜씨가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나는 무엇일까? 그게 하나님이 숨겨주신. 그리고 너는 누구일까?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가시는 그런 질문과 경청의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알 속에 있는 존재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답답해요.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어두워요. 빨리 깨주세요. 그런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 작가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새를 그려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존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교사로서 사실 어쩔 때는 빨리 얘 깨주고 싶다. 어떻게 해결해 주고 싶다. 하지만 깨주면 어떻게 되죠? 아예 망치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인지 거북이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그냥 이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왜 그런지를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이 아이가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있게 질문하고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저는 제가 하는 역할이 그냥 이 역할이 아닐까 라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 호기심을 가지고 함께 하자. 근데 그러려면 이제 나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고 상대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빈 종이에다가 빈 칸에다가 병 모양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뭐 화분병, 물병 다 괜찮습니다. 병 모양을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잘 안 그리셔도 돼요. 그냥 뭐 졸라맨처럼 그리셔도 되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병 모양을 한번 쫙 그려 보십시오. 그냥 빈 칸에 네, 그냥 샥 우리 회장님은 쫙 그리셨어요. 네. 어떤 분은 거의 예술 작품을 그리시는 분이 있으시고, 그냥 쫙 그리셔서요. 그러면 다 그리셨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우리 조원들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린 병 모양을.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병 모양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리셔도 되고요. 여러분, 병 모양이 다 같은가요? 조금씩 다른가요?
예, 어떤 분은 막 싸우세요. 막 그게 병이냐 요강이지 막 이러면서 막 싸우시고 막 그러세요. 근데 제가 병이란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다 이렇게 다를까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한다라고 해요. 머릿속으로 우리가 뭘 말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뇌가 상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린대요. 그리고 단어를 사용해서 병이야. 그러면은 그 병을 듣고 이제 사람이 자기 일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모양이라도 어떤 사람은 요만할 거고 어떤 사람은 요만할 거고 어떤 사람은 뚜껑이 있을 거고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병 모양도 다른데 만약에 우리 가족이 자기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가지고 머릿속에 상상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막 얘기를 해요. 나 오늘 이렇게 막 한두 시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듣고 상상을 합니다. 그가 상상한 거하고 내가 상상한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럼 딴 얘기를 저희가 다른 걸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야, 너 꼭 그래야 되겠니? 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인 행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쉽게 판단하고 조언하고 충고하는 게 상식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영원히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 오해를 줄여갈 뿐이다. 이해할 수 없으면 뭘 해야 되냐면 듣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 너 근데 뚜껑이 혹시 있니? 아, 있었어? 그렇구나. 혹시 밑에는 이렇게 넓어? 아, 좁았구나.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 노인대학에 가서 그 부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평생 살았는데 정말 또 새롭다는 거죠. 내가 살았던 사람 맞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 내가 그렇게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정말 몰랐구나.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벌써 이제 권사님들이 웃으시는 걸 보니까 벌써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경청은 상대를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모른다라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를 때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상대를 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너 이해 안 된다. 근데 원래 안 되거든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이해한다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착각. 영원히 이해 못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 근데 이해를 못 한다고 내가 모른다라는 게 여러분 안다라고 착각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모름을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라는 거 아는 거는 되게 괴로운 일입니다. 자괴감이 들고요. 무능해 보이고 무력해요. 안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잠깐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언 충고하면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모름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사실은 괴로운 일인데 그래서 그것이 겸손이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상대를 못 바꿔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함께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듣고 같이 울고 웃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것에 우리가 상대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속에서 거기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청은 하나님의 형상인 상대를 겸허히 바라보고 듣고 함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경청은 어떤 것일까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함께 나눠보십시오. 1번을 한번 해보시겠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이미 수십 년간의 그런 아이들과의 전투 속에서 이미 경청의 기술들을, 질문의 기술들을 몸으로 이미 알고 계세요. 그냥 내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뭐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만의 노하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의 노하우, 좋은 경청이란 이것이다. 이런 거를 잠시 앞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경청을 할 수가 있었어. 이런 것이 좋은 경청이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앞에 적어 보십시오. 좋은 경청의 정의, 그 다음에 나만의 노하우. 뭐 경청이란 뭐 상대를 공감하는 것이다. 뭐 괜찮습니다. 여기는 정답이 없고요. 그냥 나의 생각을 적으시는 거예요. 정답은 없고 나의 경험과 생각, 노하우를 적으시는 겁니다.
한 30초 후에 조별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네, 조별로 한번 권력자님께서 해서 나눠보시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한 5분 정도만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눔 한번 해보십시오. 네, 1분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수 3번 시작. 네, 우리 조에 또 나온 얘기들을 조금 아니면 나의 노하우들을 좀 나눠주시면은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 안한조에서 한번. 우리 여기 조 한번 권력자님이 좀 추천해 주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면은 네 나온 얘기도 괜찮고 나의 얘기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왔는데 선택됐습니다. 권력자님한테. 제가 이 강의를 잠깐 들어보니까 저하고 너무 딱 맞는 강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다 얘기를 엄청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들어주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때는 또 적극적으로 나가서 발표하고 할 수는 있는데 대체로 뭐 사회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고민 있을 때 저를 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비밀 보장. 그러니까 한번 들으면 그냥 딱 입 닫는 거,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않는 거,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조금 비밀스러운 이야기, 아니면 좀 고민 이런 거 좀 얘기 많이 하고, 제가 여기서 특별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집에서 저희 남편하고 엄청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밥상머리 대화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 남편이 저보고 진짜 잘 들어준다고, 최고의 장점이라고. 그래서 속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좀 힘든 거, 괴로운 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저에 대해 상담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럼 전 별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 안 하지만 말함으로써 본인이 그걸 다 고민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얘기도 많이 들어주는 편에 속합니다.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건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칭하고 저하고 잘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강의 때 오신 거죠? 네네. 오전에 나의 성취와 나를 자랑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게 갑자기 자랑의 시간을 다 각자 다 했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잘하시는 또 경청도 잘하시지만 또 말씀도 잘하시고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저 말씀해 주실 조가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있으세요? 네, 네, 저쪽 혹시 네, 알겠습니다. 추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청에 대해서 지금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동안 체험상 그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크게 3가지였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가 제대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 아이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자세히 듣다 보니까 그게 경청이 되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이가 커서는 이제 논리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다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대화가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끝까지 들어보고 네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반복해 주는 거, 했던 얘기를 반복해 주는 거, 그런 거지 이렇단 말이지라는 그 한마디로 그 대화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수다스러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끝까지 듣고, 그때는 경청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딴짓을 좀 하고 있어도 되고, 그래서 이야기가 다 끝났다 싶으면 그랬구나, 이걸로 모든 공감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정말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다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질문과 경청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질문에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면 막 답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답을 요구하는 애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 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질문하는, 그냥 답을 하는 과정을 원하는 거죠. 함께 하려고. 근데 오히려 답을 딱 줘요. 그러면은 그건 정답이 아닌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답을 줘도 계속 그건 아닌데요, 뭐 그런데 그거는 꼭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분명히 정답을 줬는데 계속 그러면 답을 주는 입장에서는 막 짜증 나잖아요. 왜냐하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경청을 제가 가르치지만 경청을 잘하려면 경청을 하지 않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이제 아이들한테 아빠 뭐 제가 이제 줌 막 하잖아요 방에서. 그러면 아빠도 막 내 얘기 들어줘. 그럼 미안해, 오후 7시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미안하다. 7시부터 8시까지는 우리 재밌게 놀자. 아예 그 기대를 완전히 끊어놓고 그 시간은 대신에 이제 충분히 잘 들어줘야죠. 왜냐면 나도 인간인데 계속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얘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계속 아이들 막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빨래, 설거지 지금 잔뜩 쌓여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 이 지금 못해. 좀 더 시간을 가지려면 너도 설거지 할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현실적으로 아무튼 하여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경청이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근데 생각이 내려놓는다는 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인간의 계속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분에 6, 7개는 되게 계속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도중에 계속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따가 뭐 프로그램 뭐 하지? 아이들은 무슨 게임 할까? 뭐 이런 거 계속 드는 거죠. 그러려면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건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계속 집중하고 몰입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청은 마음을 열고, 경청은 공감과 이해를 더해주고, 경청은 감정과 생각을 들을 수가 있고, 그 자체로 공감받고 사랑받음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는 여러분 말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많을까요? 말하고 싶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줄 수 있는 대상, 사실 그걸 진짜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사실 유흥업소에 계신 여성들이 진짜 잘하는 거죠. 끝내주게 잘하는 거죠, 정말. 그래서 거기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뒤에 목적이 있는 거고 돈을 요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란 것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진정으로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편견이 방해하고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그다음에 상대에 대한 무관심인데요. 여러분 사실 상대 얘기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듣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집에 가족들 이야기 듣는 게 쉬우세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가족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이거를 너무 이렇게 뭐랄까, 제가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이 그러세요. 어떻게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저는 막 미치겠어요, 정말. 그럼 제가 대놓고 그냥 제가 어머니만큼 아드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해결해주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족끼리는 제가 코칭을 못해요. 가족은 그냥 다른 코치한테 맡겨야 됩니다. 저도 못해요, 진짜. 저 이것만 하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여기서 연습을 하시고 노력할 뿐이죠, 가족에게는. 왜냐면 바로 나하고 여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그걸 그냥 그렇구나,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고통스럽고 사랑해서 그렇다,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영상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백트래킹이 굉장히 많이 쓰고 쉬운데도 좀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겁니다. 어떤 친구가 실제 사례인데, 학교를 이제 일명 부적응하고 어려워서 이제 집에 계속 있는데 꿈도 없고 막 이런 시간이 막 몇 개월간 지속되니까 가정이 너무 다 힘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수영 선수 해볼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래, 이 친구에게 꿈이 생겼다. 그래서 몇 개월간 수영 코치 알아보고 정말 몇백만 원어치의 수영 물품과 막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아이한테 딱 이제 고민하고 너 수영해, 너의 꿈을 이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내가 수영 선수?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나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수영 선수가 꿈이라고,
그럼 아이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끝났을 건데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정말 달라요. 제가 코칭을 할 때 1시간 반 안에 최소한 2-3번은 이거 질문합니다. 정말 그렇게 직장 그만두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정말 저는 그만두고 싶은 줄 알았어요. 그만두 결정까지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코치님 한 달에 지금 나가는 이자가 얼마인데 제가 그만둡니까? 평생 제가 여기 이제 붙들고 있어야죠 직장.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전혀 다른 거를 이해하고 있어요. 이쪽을 얘기한 거죠. 막 이쪽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쪽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감정을 얘기한 거.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해주고 너 정말 학교 그만두고 싶니? 애들요 학교 많이 안 그만둡니다. 자기가 무서워서라도 더 공포스러워해요. 나 맨날 어디서 집에서 뭐해? 뭐 이런 거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만두라고 하면 내가 왜 그만둬? 뭐 이렇게 나오죠 반대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질문을 좀 바꿨는데요. 한번 뭐 아까 그대로 이제 한 번 더 연습해 보겠는데요. 이번 질문은 실패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질문입니다. 보통은 아이들이요, 너 성적이 오른다면 공부해보고 싶어?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대다수는 해보고 싶어요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적이 안 오를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안 될 거라는 생각 속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실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상상놀이로 한번 벗어나 보는 겁니다.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거 실제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그냥 상상만 해. 그리고 정신 차리고 다시 우리 돌아올 거야. 일상생활 살 거야. 근데 한번 상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예전과 다릅니다. 왜냐면 내가 한번 거기 벗어나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 뇌에서 상상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2분씩 한번 3분씩 짝을 지어서 2분씩이 좋고요. 짝이 안 되시는 분은 3분씩 이걸 던져주시고 이번엔 머리가 긴 분부터 이제 해보시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5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주고받으시겠습니다.
네, 2분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2분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네, 이 한번 나눔을 하면 좋겠다 추천 들으신 분이 이분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이분의 도전은 함께 들으면 좋겠다. 혹시 추천해 주실 분? 네, 추천 들어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어떤 분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 박수로 공유해 주시겠어요? 권력을 주셨는데 권력이 1도 없는 권력자. 어린이부 교사입니다. 예. 저희는 다 너무 소중한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저희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1번부터 5번까지 다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면 이응 고시 시험에 도전하겠다. 이응 네 고시 네 알아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 다이어트에 도전하겠다. 네 번째 독신에 도전하겠다. 절대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분은 지금 독신이 아니십니다. 기혼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다 육아 중이지만 기회가 온다면 실패하지 않는다면 세계 일주에 도전하겠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어떤 의미인지 무슨 마음이 있는지 독신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근데 결혼 사람이 독신이 뭐 이렇게 하면은 소용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단서를 찾아내고 또 그 욕구를 어떤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또 있으십니까? 또 다 얘기 안 나누셔도 되고 추천해 주셔도 되고 뭐 한두 분 또 있으세요? 예, 여기서 한번 해보면 너무 네, 딴조에서도 이렇게 주는 우리 박수로 그냥 괜찮으세요? 박수로. 권력 없는 권력자 두 번째.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실패하지 않는다면 체육 교사에 도전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건 혹시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왜 중요하세요? 이제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좀 이제 좀 약간 무책임했던 체육 선생님들을 보면서 네. 저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 고등학교. 네, 너무 공만 던져주고 아이들한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서
좀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좀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다. 체육에 좀 재미를 붙여주고 싶다. 특히 여학생들은 이제 체육 시간에 그냥 앉아서 수다 떨고 교실에서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좀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좀 네. 혹시 그 체육 교육을 통해서 어떤 거를 학생들에게 좀 주고 싶으셨어요? 어떤 가치 혹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이걸 통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신체의 중요함, 이제 건강에 대한 중요함,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신체 발달이 일어나면 이제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이제 영향이 가니까 또 공부에도 효율이 좋거든요. 그러한 이점들을 알려주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좀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얘기를 하고 느낀 점 있으세요? 이거를 그냥 혼자 얘기해 봤는데 느낀 점이나 내가 이런 게 있었네 새롭게 깨달은구나 배운 점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얘기하면서 그래도 아직 마음이 식지 않았구나. 마음이 쉽지 않아요. 좋습니다. 우리 박수로. 그러니까 이제 네, 이따가 우리 선생님과는 같이 화해를 잘 하시게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 네,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강력한 레이저를 눈으로 지금 쏘고 계신데 네, 없으시게 화해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제가 몰랐잖아요. 선생님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뭘 바라시는지도 모르고 뭘 꿈꾸는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반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좀 의지 좀 가지세요. 체육 선생님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안 하세요? 아니 왜 안 하시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저하고 다시 상종을 안 하겠죠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근데 그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너 이거 해. 할 수 있다고. 왜 안 하냐?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스스로 내가 남아 있구나. 근데 제가 그것밖에 안 했어요.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그건 어떤 뜻이에요? 이걸 3번 했더니 내 안에 이게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찾아내는 것들을 해나가시는 작업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청의 방법에는 집중하는 거, 집중하는 데는 좀 더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말을 따라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 했고요. 사실 현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멈춤입니다. 멈춤. 그냥 왔을 때 딱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그때 이렇게 멈추는 거. 사실 그것만 해도요 3초간 멈춤. 그러면은 꽤 많이 이게 그 다음에 됩니다. 왜냐하면 그 3초 안에 온갖 생각, 온갖 분노, 증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짜증. 근데 그렇게 멈춤하고 침묵하고요. 따라하는 거 했고, 제가 원래 이제 따라하는 거에 뭐가 있냐면 몸을 따라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그 경청 기술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뭐 사실 이거를 막 정말 경청만 해도 막 1년간 정말 계속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한 15초 정도만 저를 거울이 되어 주신다고 한번 좀 오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울이 되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15초만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요 호텔에서 네, 호텔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가서 제가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먹어서 참 좋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근데 저희가 사실 그 경청에서 중요한 게 사실 말이 아니고요. 사람이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이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만약에 소개팅을 나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커피숍에 누가 만났는데 꼭 어떤 사람은 네 이렇게 앞으로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거울이 본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앉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앞에 어떤 거에 관심 있으세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 그리고 약간 어떤 여성분이 약간 이렇게 거리를 뒀어요. 심적 거리입니다. 근데 또 말씀하세요. 이것도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 정말 80세 할아버지께서 유치부를 평생 섬기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막 이렇게 거의 막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하는 거죠.
나이가 아니고 그러니 근데 이제 내 성격이 요 정도 아닌데 저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 진짜 쑥스러워서 어떻게 애들처럼 해요? 그랬더니 그냥 그래 요 정도 해주는 겁니다. 그냥 같이. 그러니까 선생님 말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보다 이제 밖에 얘기를 드려드리면 생각보다 교회에 뭐가 무서워서 안 오는 친구들이 있냐면 세워놓고 당신은 사는 이거가 정말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공포스러워서 안 오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그게 교회 좋은데 너무 무서워. 나 그거 해당하는. 그러니까 약간 근데 교회는 이제 사랑으로 느껴지죠. 막 이게 사랑으로 느껴지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느낄 수 있다. 느낄 수 있다라는 것만. 근데 어쨌든 교회는 어느 정도 이게 기본값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 너무 막 이런 사람한테 이제 막 하면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뭐 요 정도만.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따라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목소리 톤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 그래. 이게 이제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뭐만 따라 하시면 되냐면 고개만 따라해 보십시오. 고개만. 그랬어? 그래. 그러면 정말 자기 얘기를 시작해요. 그게 사실 우리 아까 선생님이 나한테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저 이런 얘기 처음 해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 몸동작에 내가 나도 모르게 제 권사님들 수십 년간 사람들을 돌봐오신 분이요. 이런 거 교육 안 받아봤어요. 근데 그냥 몸 상태가 똑같아요. 거울을 보듯이. 그래서 그냥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개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실습하실 때 고개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질문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감정 의도 탁월함 듣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 뭐 이제 프로세스까지는 다 다룰 수는 없고 경청만 해도 사실 이틀을 계속 다뤄야 되거든요. 사실 20시간짜리 컨텐츠인데 한번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가 뭐를 듣느냐? 그럼 듣는 때 뭘 들어야 돼요? 먼저 첫째는 감정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하시게요. 감정을 듣는다. 의도를 듣는다. 탁월함을 듣는다. 먼저 감정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에 휘말려서 이렇게 속아요. 근데 그가 괜찮아요. 아무거나예요. 아무거나. 근데 이제 아무거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있는지 너 슬펐구나 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그냥 속으로 슬픈 거구나. 너는 화난 거구나. 그걸 내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 슬펐어. 너 힘들었구나. 너가 화났구나. 근데 말을 좀 과격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아까 난 독신으로 가겠어. 뭐 이런 거 과격할 수는 있어요. 막 나 이제 다 때려칠 거야. 막 그러면은 지쳤구나. 여기서 독신에 빨려 들어가면요. 너가 그래서 지금 자녀 있고 너 결혼했는데 다 포기할 거니? 뭐 이렇게 되거든요. 대화가. 지쳤구나.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봐 주면서 그가 마음을 이제 보는 거예요. 감정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진짜 의도가 뭘까? 진짜 의도가 가정을 버리고 나가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를 들어야 돼요. 근데 거기 그 단어 한마디만 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진짜 의도가 뭘까? 너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그래 여기 돈가스. 전 돈가스는 별론데 아무거나 먹는다면서 이렇게 되는 게 왜냐면은 아무거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원래는 여러분 원래 소통은 자기가 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교사 입장에서 이거 숨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위한 거지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A라고 하면 A라고 해야 되고 B라고 하면 B라고. 그게 맞아요. 안 그러면 혼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양육자 입장에서 상담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탁월함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계속 보고 못난 걸 봅니다. 단점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 그 친구의 장점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게 하나거든요. 장단이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막 그 외향적인 아이들은 장점이 막 친구들을 다 사귀지만 한 명도 제대로 친한 친구가 없는 거죠. 그냥 첫 만남에 베프 이러고 다음 날부터 안 보고. 근데 그렇게 내향적인 아이들은 그렇게 막 수줍고하지만 진짜 한두 사람과 깊게 친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뭐 실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뭘 하실 거냐면 이 질문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이제 고개도 한번 맞춰보시고 진짜 그 상대가 가진 감정과 의도 혹은 탁월함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건데요. 하시는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보겠는데 먼저는요 한번 이거 적어보십시오. 한번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빈칸에 적어보세요. 존경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고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1명에서 3명까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보통은 그냥 나 뭐 목사님 존경해 이랬다면 왜 존경했는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 그분은 열정이 있어. 그분은 약속을 잘 지켜. 그분은 따뜻해. 뭐 그분은 신뢰할 수 있어. 근데 똑같은 그 분을 존경해도요 다 다릅니다. 이게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을 존경해도요 내가 존경하는 이유가 다 달라요. 사실 상대는 진짜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존경의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사람을 그 존경하는지 1명에서 3명까지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람 1명에서 3명까지 적으시고 왜 나는 그 존경할까? 어떤 특징과 가치 때문에 존경할까? 따뜻함, 신뢰, 열정, 정직, 뭐 헌신, 성실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어보시고요. 이제 옆에 분과 우리 2분씩 혹은 짝이 없으신 분은 3분씩 나누실 텐데요. 들으실 때는 한번 이제 고개도 맞춰보시는 것도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정말 그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존경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뭐 정도까지만 한번 파악해, 감정, 의도, 그다음에 몸도 맞춰보시면서 한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6분 정도, 5분 정도 드리겠는데요. 2분하고 이렇게 2분, 3분씩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네.
네, 2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죠? 여러분 끝나고 여기 커피숍 가셔서 너 1시간, 나 1시간 네,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존경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사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부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특징을 사실 내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그 존경하는 사람의 반대되는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라면 저는 열정적이고 배려하고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공감하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열정 없고 뭐 다 하기 싫어하고 배려 안 하고 함부로 하고 맨날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청 싫어하면서. 이런 반대되는 특징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벌써 막 인상이 막 여러분이 반대되는 특징의 사람을 보면 화나고요.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어디서나 이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똑같은 코치지만 제 친구는 열정, 희망 이런 거 없어요. 균형, 성실. 그래서 뭐 하자 그러면 자꾸 안 해요. 왜냐면 걔는 완벽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걸 같이 하려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하고 같이 일할 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무조건 열정적이고 그 친구는 뭘 하자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하면 완벽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저는 막 답답한 거죠. 해나가야 되는데 진짜 이거 막 싸우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판매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엄청 열정적으로 판매합니다. 다 돌아다니면서 막 이걸 드시면 배려하고 막 희망을 드리면서 막 해요. 선생님을 제가 했었는데 선생님 할 때도 맨날 초콜릿을 박스채로 사들고 가서 합니다. 근데 제 친구는 그렇게 안 하겠죠. 네, 균형 잡히게 성실하게 저처럼 오버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특징대로 이것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어쨌든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다.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건 더 제가 열정적으로 배려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훈련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힘드니까 자꾸
너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안 살아?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실습인데요. 이건 제가 이제 정말 오랫동안 사실 경청 훈련을 하면서 제가 기독교 영성에 그 관상적 경청이란 말이 있다는 것을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됐고,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청과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관상이란 말이 사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라는 것이 나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리고 관상적 경청은 나를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인데요. 크리스찬 존재 경청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관상적 경청과 함께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느끼며 바라보면서 한번 경청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중보기도하며 상대를 바라보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경청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실 때 이제 짝을 좀 뭐 바꾸셔도 되고요. 아까 해보셨던 분들하고 바꾸셔도 되고, 한번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짝을 지어보시고요. 이때 뭐 하실 거냐면 나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그냥 나누실 거예요. 제가 이거는 한 그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그때 들으시는 분은 한번 이대로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자체를 하나님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씩 짝지으셔서 먼저 오늘 아침에 먼저 더 일찍 일어나신 분이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시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하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바꿔서도 이야기 나누십시오. 다 하신 분은 바꿔서도 이야기 나누십시오. 네, 1분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들. 고맙습니다. 많이들 눈물 흘리시고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것을 한 거는 뭐냐면, 사실 우리 일상이 굉장히 많이 고통받는 이들이 많고,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으로서. 나는 부족하고 난 도울 수 없는데.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은 이 영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도하며, 그거 꼭 기도해주지 않더라도요, 지금 당장 내 마음속으로 버티면서 중심을 잡으면서
함께 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안 그러고서는 너무 이것을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해주지 못한 내가 너무 무력하고 절망스럽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희망을 삼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벌써 끝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제가 이야기를 덜 했기 때문이다. 왜냐면은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대하는 사람도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럼 이 시간이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드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분명히 지시하고 가르쳐야 되고 훈육하는 것이 우리의 그걸 안 하면은 저도 아빠도 아니고 교사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 느낀 점 새롭게 배운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발표 한번 해볼게요. 다 잊으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보는 다 잊혀집니다. 사실 이렇게 적으시고 막 하지만 다음 주면 이제 분리수거함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사실 몇 달 내년에 오잖아요. 그러면 장진 코치님 이렇게 제 이름도 잊으세요. 제 이름 정준 막 제 여기 현수막에 엄청 큰 교회에서 현수막에 정준 코치님 제 이름도 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한테 들은 내용은 다 잊으세요. 이따 저녁 드시고 하시면 대부분 다 잊으세요. 그게 망각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어떻게 다 기억하고 못 삽니다. 망각의 은혜 다 잊으실 건데 오늘 지금 어떤 걸 느꼈는지 배웠는지 이거 하나만 가져가실 거예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무엇을 배우고 느꼈고 깨달았는지. 그리고 권력자님께서 우리 한 분씩 조별로 이미 마음으로 한번 누구를 지명할지 이것만큼은 권력을 좀 발휘해 보시고 권력에 순종하지 않으시면 제 따로 개인 면담을 담임 목사님하고 해야 되는 좋아하셔서 그러시는군요. 그래서 오늘 뭘 좀 느꼈는지 뭘 배웠는지 좀 정리가 됐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내가 기억하겠다. 딴 건 다 잊어도 적으신 데까지 한번 나누실 수 있는 데까지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좋습니다. 한번 조별로 더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한 분만 지명해 주십시오. 권력자님께서. 네. 우리 원장님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냥 느낀 점 진짜 정답 없습니다. 느낀 점, 배운 점 이제 약간 하울링이 나.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현재 교사 아닙니다. 네. 밥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를 키우는 교사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경청에 대해서 전혀 빵점짜리 엄마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경청을 좀 더 잘하고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이 조의서는 한 번만 지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나 방금 적었잖아. 느낀 점 그냥 느낀 점 적었잖아. 하나 기억나는 단어. 네. 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수긍 정답이 아니라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듣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이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나 자녀에게 듣는 리더십을 본보기가 되는 좋은
선생님이자 부모가 되도록 하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답을 주지 말고 답을 찾는 과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선생과 부모가 되자. 오늘 그 정 GPT가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딱 강의를 한 번만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수업 시간 통해서 이거 경청에 대해서 저는 이때까지 그냥 잘 들어주는 거에 많이 국한이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잘 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생기는 감정을 잘 안아주자는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조금 오늘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저 한 번만 지명해 주시죠. 권력자. 저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들어주자. 그 다음에 실천은 거울이 되어 경청하자. 우리 다들 GPT가 돼서 정리를 너무 잘하시.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세미나 통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반응, 그랬구나 하면서 상대방에게 좀 집중해야겠다라는 걸 좀 알았고요. 또 제가 바쁘고 촉박한 그 시간 때문에 회사나 뭐 교회에서의 그 하는 행동과 내가 가정에서는 아이한테 좀 다그침이나 제대로 경청하지 못했다는 거에 좀 반성도 하고 좀 더 지혜로운 엄마가 돼야겠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 해주시죠.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다 경청에 대해서 다 얘기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적용한 경청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보스형이기 때문에 보스형, 영웅형, 강사형, 코치형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좀 보스형에 가깝지만 이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아까 강사님 말씀 중에서 안 돼라는 테두리를 느낄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 해서 경청하면서 열심히 보스형으로 또 유지를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해주십시오. 괜찮으신가요?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저는 우리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는 경청이 잘 되는데 사실 가정에서 경청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리고 신랑에게.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사실 저희 신랑입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걸 오늘 한번 다시 깨달았고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경청이 힘든 이유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그걸 느꼈고요. 근데 오늘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게 경청이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느끼며 바라보는 것이라는 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경청이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 대할 때도 정말 존재를 안아주는 느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또 저희 아들을 대하고 또 이렇게 신랑을 대하고 그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 같은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경청을 가르치는 첫 번째는 존재를 안아주지만 그 존재를 첫 번째 안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가 충분하지 않고 계속 부족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타인을 안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지금 부족한 나로 하나님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환경을 만들어서. 근데 그게 환경을 잘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대1 데이트 꼭 이제 그렇구나 1시간씩 꼭 하시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많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노하우는 하나는 일기장, 감정 일기를 적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사실 사랑은 양가 감정이라고요. 나 정말 얘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 나 진짜 이거 선생님 계속 해야 되나? 그러고 나서 다시
사랑하러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빨리 이제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불태워 없애시고 사실 다윗이 잘했잖아요. 막 갑자기 막 사실 고급스럽게 써져 있지 막 저주하고 막 죽이고 하다가 갑자기 주님 찬양하고 막 시편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막 욕하고 막 그래서 대신 빨리 다윗처럼 우린 남으면 안 되니까 빨리 없애시고 지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를 안아주시고 여러분 안아주셔서 존재를 안아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안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먼저 나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정진 코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드릴까요? 예,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다음 세대 교사 세미나 이제 마무리만 앞두고 있습니다. 예,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몇 가지 공지를 드리고 후속 활동을 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활동은 별거 없어요. 예, 별거 없고요. 예, 일단은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교환을 잘 정리하시고 가방에 넣지는 말아 주십시오. 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셔야 되고, 먼저 이제 오늘 행사를 좀 마무리하면서 소개할 분이 한 분 계신데, 예, 작년부터 우리 다음 세대 교사 세미나와 리트릿, 그리고 올해에 각 부서의 또 교사 리트릿까지 아주 짜임새 있게 함께 잘 계획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우리 다음 세대 위원회 분들이 계십니다. 각 부의 부장 선생님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격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앉지 마시고 유치부 영아 유치부의 김세영 목사님, 어린이부의 조현진 전도사님, 청소년부의 이성원 목사님, 청년부의 최재인 목사님, 그리고 교부를 섬겨주시는 최승용 목사님, 그리고 이슬기 목사. 예, 우리 차려 인사하면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차려 인사. 예, 한 분을 더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 연화 같은 성원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교육위원장을 섬겨주시는 김형권 장로님 앞으로 잠깐만 모시겠습니다. 원래 장로님이 그 오후 예배 때마다 예, 훈련학교 하면 수료 진행하시고, 예, 우리 졸업식 하면 수료 진행하시고 뭐만 있으면 불려 나가셔서 거의 마타하리신데, 그래도 이렇게 교사들이 같이 모이신 자리에서 격려하고 인사할 또 기회는 많지 않으십니다. 잠깐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우리 행사 때마다 또 조금씩 우리가 또 하나됨을 또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의 모든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회복되고 조금 더 그런 우리의 어떤 그 발전이